일단 오늘은 부평 해설하면서 부평에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형태의 기출 문제를 같이 엮어서 해설할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진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오늘은 그런 문제 해설하고 그 뒤에 있는 거 확인할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9월 평가원 시험 문제는 요 근래 나온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 가장 어렵게 나왔는데 어려운 거에 비해서 등급 컷은 너무 높아. 46, 45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요 정도 난이도면 한 43점 정도, 43에서 44 요 정도가 적당한데 생각보다 좀 애들이 시험을 잘 본 건지 아니면 지금 조사한 표본집단이 시험을 잘 본 애들만 성적을 입력해서 점수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일단 문제 하나씩 보면서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이니까 모의고사 진행되는데 두 세트인데 한 세트는 만들어진 문제일 거고 한 세트는 올해 기출이랑 EBS 변형 문제로 그렇게 두 세트 하게 된다. 그리고 이건 좀 숙제로 매주 다지선다 암기할 거 확인할 거 그리고 모의고사 6개 일주일에 6개씩 1번부터 볼게.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1번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퇴적 구조에 대한 얘기. 퇴적 구조. 지구과학에서 구조가 두 개 나온다. 구조라는 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구조가 두 개야.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 이렇게 얘기할 거야. 퇴적 구조는 말 그대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어떤 형태, 그걸 퇴적 구조라고 하는 거고, 지질 구조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어떤 형태, 그거를 지질 구조다 이렇게 보면 퇴적 구조의 종류가 점이층리, 사층리, 대층리, 연은, 건연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죠.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연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층리라고 말하는 건 뭐를 층리라고 하냐? 줄무늬,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낸 줄무늬, 이걸 층리라고 부른다. 그러면 내가 줄무늬를 쳐다볼 건데, 줄무늬 생긴 걸 쳐다볼 건데,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 차곡차곡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이 쌓여.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땅 덩어리를 지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고 치자고, 이런 식으로 지층이 생겨 있다고. 그럼 내가 이 지층을 쳐다봤을 때 이 지층에 형성되어 있는 줄무늬가 잘 보이려면 내가 이걸 옆에서 봐야 돼, 위에서 봐야 돼? 옆에서 봐야 되지. 그래서 점이층리랑 사층리 얘네는 옆에서 봐야 잘 보인다. 그래서 단면 관측한다고 얘기한다. 단면 관측. 근데 다시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흘렀단 말이야. 물이 흘러서 물결 무늬가 남아. 그게 이제 연은이지. 그럼 연은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연은이. 그리고 건열은 건조해서 물 증발하면서 땅바닥 갈라지는 거지. 이렇게 쫙쫙 갈라진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모양이 잘 보이려면 옆에서 봐도 보이긴 하는데 위에서 봐야 좀 더 잘 보여. 그래서 위에서 보는 건 이제 층리면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얘네 둘이는 층리면 관측을 한다. 이번 문제에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층리면 관측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거라고.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점이층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입자 크기에 따른 낙하 속도 차이. 이걸로 인해서 생겼고, 입자 크기에 따른 낙하 속도 차이로 생겼고, 그리고 이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깊은 물에서 생긴다, 그지? 얘는 깊은 물에서 생긴다. 얘는 셋 다 얕은 물에서 생겨난다, 그지? 얕은 물. 근데 이 중에서 사층리는 유일하게 뭐를 알려준다? 유일하게 얘는 방향을 알려준다.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거나 한 방향을 알려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방향. 연은은 얘도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지만 연은 가지고는 방향을 알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지. 연은 중에서 유수는 흐르는 물을 유수라고 한다. 유수에 의해서 연은이 생기면 연은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생겨. 한쪽으로. 그러면 연은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생기면 이거 가지고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는 방향을 알려준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겠다. 이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퇴적 구조에서는 대략 이 정도의 내용.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정리한 상태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 퇴적 구조가 주어진다. 그러면 얘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 생성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 알려준다는 거지.
생성 당시 환경 알려준다는 거고, 두 번째, 생성 당시 환경 말고 지층의 역전 여부.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려주거나 혹은 생성 당시 환경을 알려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 문제 1번은 건열과 연흔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연흔이고, 그림 이상하네. 프린트 봐라. 얘가 연흔이고 얘가 건열이 된다 이거지. 건열이 된다. 그래서 보면 가는 건열이다. 틀렸지. 니은. 나는 여강층보다 이암층. 지금 땅 속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땅이 쫙쫙 갈라져야 돼. 그럼 얘가 갈라지려면 자갈이 이렇게 쌓여있는, 여감이 이렇게 자갈이 쌓인대잖아. 자갈이 쌓인 데서 물이 증발하고 얘가 쫙쫙 갈라지기 힘들단 말이야.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 이렇게 작은 점토로 생겨있는 이 지역이 훨씬 더 잘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이암층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거. 지금 가하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맞지? 그래서 4번이 되겠다. 4번. 그럼 이거랑 이제 비슷했던 게 22년 7월에 나왔던 문제야. 똑같이 얘는 건열과 연흔이 그냥 써져 있고, 건열과 연흔이 써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밑에 문제 볼게. 자, 이 가하나는 퇴적 구조를 나타냈다. 자, 기억. 가는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 왜? 물이 증발해야 되니까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 이거지. 자, 니은. 나는 횡압력. 연흔은 횡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물결 휘어진 것 같이 생기고 하는 건 지질 구조지. 횡압력을 받은 건 지질 구조다. 연흔은 퇴적 구조예요. 퇴적 구조. 압력받다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디귿. 가하나는 모두 층리면을 봤다. 얘네들은 어딜 본다고? 층리면을 본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들이 3번이 된다. 3번. 답에 안 써져 있으니까 체크 잘 해라. 자, 두 번째. 2번. 2번은, 자, 이번 이제 플룸 구조론에 대한 얘기인데, 플룸 구조론. 두 번째. 플룸 구조론. 플룸 구조론인데, 어차피 부평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시험 받고, 이 점수가 몇 점이냐는 별로 안 중요하고, 다만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내 점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더 할 것이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챙길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들을 본인이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 가서 안 틀립니다. 플룸 구조를 이렇게. 자, 플룸이 뭐였냐면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로 인해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로 인해 형성되는 물질 혹은 에너지의 흐름, 이런 걸 플룸이라고 불렀다고. 다시,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로 인해 형성되는 물질 혹은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게 플룸이다 이거. 플룸. 그러면 자, 이렇게 섭입하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치자. 섭입형 경계가 있었다고 치자고. 섭입형 경계. 근데 섭입하는 이 지역은 여기가 이제 해구가 되잖아. 해구. 섭입하는 이 지역. 해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위보다 온도가 낮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압력은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섭입하는 지역의 온도를 조사해본 인간들이 온도를 조사해봤더니 얘 등원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 등원선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라고, 등원선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도씨면 얘는 200도씨가 된다 이거라고. 200도씨. 그럼 봐라. 섭입하는 이 지역 눈에 확 띄는 대로 보자. 여기로 볼게. 여기. 얘 몇 도야? 100도지. 얘는 100도야. 얘는 근데 주변이 몇 도야? 200도네. 그럼 들어가는 이 지역의 주위보다 온도가 어떤 상태니? 낮은 거네. 그럼 온도가 낮으면 가벼워 보고, 지구과학에서는 온도 낮으면 죄다 무거운 거야. 온도 낮으면 무거워. 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지.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의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얘가 작아졌잖아.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 커진다고. 그냥 이거 일괄적으로 외워도 돼. 뭐 온도 낮으면 무거운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특히 날씨에서 많이 쓸 거야. 날씨야 해수 이쪽에서 많이 쓸 거라고. 찬 공기가 있으면 무거운 거야.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가벼운 거고. 그럼 얘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밑으로 쭉 들어간다. 주위보다 무거우니까 온도가 돼서. 근데 쭉 들어가다가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상부 멘트라고 하부 멘틀의 경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럼 여기에 이때 내려온 이 차가운 물질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차가운 물질이 차곡차곡 쌓여. 그럼 얘가 계속 쌓이다 보면 더 무거워졌겠지. 계속 쌓이다 보면 더 무거워졌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너무 무거우니까 밑으로 또 떨어지게 된다. 그치? 얘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흐름, 요 흐름을, 이런 물질의 흐름을 차가운 플룸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아래 내려간 이 흐름을 차가운 플룸이다. 그런데 이 안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이제 지구 내부로 들어오니까 지구 내부에 이제 어디가 나타나냐? 외핵이라고 하는 데가 나타난다. 외핵. 그럼 지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외핵은 온도가 어떻게 높겠지? 온도가 높을 거야. 근데 자연은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평형. 자연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외핵은 온도가 높은데 여기서 차가운 게 들어왔잖아. 그럼 이 지역은 요 지역 차가운 플룸이 내려온 요 지역은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네. 차가운 거 들어왔으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아져. 그럼 얘는 평형이 깨졌지? 평상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온도가 낮았는데 평형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러면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어딘가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겠네. 그렇지? 주위 어딘가는 온도가 높아져야 돼. 온도가 높아졌어. 그래서 요 외액의 어딘가가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졌다. 그럼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하부 멘틀 일부가 온도 높아진 지역은 가열이 되겠지. 여긴 가열이 될 거야. 이 지역은 온도가 높을 거라. 그럼 온도가 높아. 그럼 온도가 높으면 무거워, 가벼워? 가볍다고. 그러면 하부 멘틀 물질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고. 얘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이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지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요 지점이 생기는 거 이게 뭐가 된다? 열점이 된다. 야, 지금 구평하면서 내용을 간당간당히 정리하는데 이게 네 인생에서 마지막 정리야. 이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정리할 일은 없어. 문제에 해당하는 건 이제 간당간당히 풀고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이 문제 풀 때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요 내용들은. 만약에 이 내용이 없는데 문제를 맞췄잖아. 그러면 재수가 좋은 거야. 재수가 좋아서 맞은 거로. 근데 그게 오히려 재수가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애매하게 알면 틀려야 돼. 수능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 아무튼 이게 열점이 된다. 그럼 봐라. 차가운 플룸은 내려오고 뜨거운 플룸은 올라가지. 그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있냐? 없어. 그래서 플룸 구조로는 오로지 상하 운동만 해. 얘는 오로지 위아래로만 움직여. 위아래로만. 두 번째.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럼 멘틀 일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멘틀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움직이는 거야? 통으로 움직이는 거지. 플룸 구조로는 멘틀이 통으로 움직이는 거야. 일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내부의 온도가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있었는데 이런 곳이 있었는지를 뭘로 확인했다? 직접적으로 땅 파서 보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해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 가지고 왔지. 지진파의 속도와 온도가 어떤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얘네들의 위치를 찾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편차라고 하는 것으로 구하지. 속도 편차로 구하는데 속도 편차가 어떻게 구했냐면 관측값에서 평상시 걸 뺀 거라고. 그럼 편차가 플러스가 나왔다. 이 말은 뭐야? 평상시보다 빠르다지. 빠르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평상시보다 느리다야. 그럼 빠르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고 느리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은 게 존재한다. 그래서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의 구성을 알아냈다. 이 얘기라고. 다시 문제 볼게. 자,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차가우면 뭐라고? 무겁다고 내려오잖아. 그럼 얘는 차가운 플룸의 움직임을 얘기한 거지. 다시 얘는 올라가잖아. 뜨거운 플룸을 얘기한 거지. 가벼운 거 뜨거운 플룸을 얘기했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 차가운 플룸이 생기는 이 지점은 한의 경계로 치면 무슨 경계라고? 섭입형 경계라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여기는 섭입형 경계다 이거지. 섭입형 경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고. 그리고 얘는 위에서 뻥 터져서 여기 화산섬들을 만들고 있네.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다 보면 땅을 갈라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멀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지역이 발산형 경계는 아니다.
근데 발산형 경계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라고. 기억.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지? 자, 니은 B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 부분에서 생성되어서 그렇잖아. 여기서 외핵과 하부 멘틀의 경계 부분 형성돼서 올라왔다. 이 얘기지. 맞고. 디귿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이게 뭐야?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이지.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은 B로 설명할 수 있다. 맞네. 그래서 5번. 5번. 됐니? 자, 작년 6월 문제 볼게. 작년 6월 문제 보자. 2번. 자, 얘 보면, 자, 역시 A가 뭐야? 차가운 플룸, B는 뜨거운 플룸이야. 이게 완전히 똑같다. 자, 기억. A는 뜨거운 플룸, 아니지? 차가운 플룸이지. 자, 니은 B에 의해 여러 개의 화산이 생길 수 있다. 그렇잖아. 열점에서 화산 폭발 일어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 디귿 B는 내핵과 외핵의 경계, 아니지? 외핵과 멘틀의 경계인 거지. 외핵과 멘틀의 경계. 그래서 니은 하나 맞는 거지? 니은 하나 맞다. 2번이 되겠다. 2번. 자, 3번. 3번은 마그마의 생성이야. 3번은 마그마의 형성이야.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럼 마그마는 뭐를 마그마라고 하냐면 돌이 녹은 걸 마그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그마는 암석이 녹은 걸. 암석이 녹은 걸 마그마라고 불러. 암석이 녹은 걸 마그마라고 불러. 그러면 암석이 녹아야지만 마그마가 생기거든? 그러면 마그마가 생기려면 암석이 녹아야 돼. 그럼 조건은 크게 두 개야. 첫 번째, 암석, 이 지역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석이 녹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암석이 녹는 온도가 100도인데 이 동네 온도가 80도야. 그럼 안 녹아. 근데 이 동네 온도가 갑자기 120도가 돼버려. 그럼 녹을 수 있다 이거야.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지. 두 번째, 용융점이 낮아지면 돼. 용융점이 낮아지면 된다. 뭐 마그마의 녹는 온도가 낮아지면 된다 이거. 마그마의 녹는 온도. 마그마의 녹는 온도 예를 들면 다시 이 동네 온도 100도야. 근데 돌은 120도에서 녹아. 그럼 안 녹잖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돌이 녹는 온도가 90도로 바뀌어 버렸어. 녹겠지? 그럼 마그마 생긴다고. 이 두 가지 과정이야. 마그마 생기는 건 암기하는 거긴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암기량 좀 줄여보라고. 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러면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 생기는 건 죄다 어디냐면 이건 죄다 대륙지각 하부야. 얘는 죄다 대륙지각 하부에 생기거든. 대륙지각 밑에 생긴다고. 근데 대륙지각이 무슨 돌로 돼 있어? 화강암으로 돼 있다. 대륙지각은 죄다 화강암으로 돼 있어. 저 화강암은 밝은 색깔 돌이야, 어두운 색깔 돌이야? 밝은 색깔 돌이지. 그러면 온도가 상승해서 생기는 마그마는 다 무슨 색깔이란 얘기야? 죄다 밝은 색깔이란 얘기야. 밝은 색깔 마그마밖에 안 생겨. 온도 상승은. 그랬을 때 이 대륙지각 하부에서도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충돌형 경계가 있고 섭입형 경계가 있어. 충돌형 경계 하부에서는 화강암질이 생긴다고.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겨. 충돌형 경계.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그럼 여기는 화강암 관입이 있었다는 얘기야. 다만 화강암질 마그마는 분출을 안 해. 그냥 생기고 그냥 안에서 끝난다. 근데 섭입형 경계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고. 그럼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겨서 분출한 상태에서 돌이 생겨. 그러면 유문암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겨서 분출 안 하고 그냥 지하에 식어. 그럼 무슨 돌이 되니? 그럼 화강암이 돼. 왜? 유문암이랑 화강암은 성분이 똑같거든. 성분이 똑같은데 지하에 생기면 화강암이고 지표에 생기면 유문암이야. 유문암질이 생겨서 분출하지 않고 지하에서 식으면 화강암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되니? 자, 두 번째. 용융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압력의 감소가 일어나면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어. 압력의 감소가 나타나면. 그럼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상황이야. 첫 번째, 멘틀 대류가 상승할 때 멘틀이 돌아서 위로 올라가. 그럼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얘 압력이 줄겠지? 그럼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녹을 수 있다.
그럼 이 지역이 어떻게 된다? 이게 해령이나 열곡에서 생기는 마그마를 얘기한다. 해령이나 열곡. 그러면 녹을 때 누가 녹냐? 멘틀이 녹아. 멘틀. 근데 멘틀은 광물 중에 감남석이라고 하는 까만 광물로 돼 있어. 그럼 얘가 멘틀이 녹아서 마그마 만들면 까만 마그마를 만들 거라고. 까만 마그마가 누구야? 현무암질. 현무암질 마그마 생긴다고. 자, 다시.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했을 때도 생길 수 있다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할 때. 그럼 뜨거운 플룸이 상승할 때, 다 여기 다시 볼게. 뜨거운 플룸 상승할 때 외핵이 올라가는 거야? 멘틀이 올라가는 거야? 하부 멘틀 물질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얘도 녹으면 누가 녹니? 멘틀이 녹아. 그럼 멘틀이 녹으니까 무슨 마그마? 현무암. 얘도 역시 압력 감소로 생기는 마그마는 죄다 현무암질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건 일단 이 지역은 어디? 열점이 된다 이거고. 우린 열점이 된다. 열점. 자, 세 번째. 용융점이 낮아지는 케이스가 압력의 감소도 있는데 뭐도 있냐면 물의 유입도 있다. 갑자기 멘틀에 물이 포함되잖아. 그럼 얘 녹는 온도가 낮아진대. 녹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물의 유입으로 생기는 이 지역은 어디냐? 이거는 또 섭입대가 된다 이거지. 섭입대. 그래서 보면 자, 요렇게 섭입을 한 거야. 이렇게 섭입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섭입이 일어났어. 섭입이 일어나면 여기 물을 가지고 있던 광물, 함수 광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이 여기 멘틀에 유입이 된 거야. 그럼 여기 멘틀이 녹겠지? 그럼 멘틀이 녹았잖아. 역시 무슨 마그마야? 현무암질.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 거야. 근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쭉 올라온 거지. 이제 가벼우니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다가 분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었어. 분출하지 않고 여기 붙었어. 어디? 대륙지각 하부에 붙었어. 그러면 이 마그마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네.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무슨 마그마? 유문암질이 생긴다. 이 과정이 지금 어디? 여기 얘기하는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 자, 그리고 현무암질이 생겼는데 유문암질이랑 섞여서 뻥 하고 나왔단 말이야. 나오면 얘하고 섞였지. 그럼 이때 나오는 마그마는 무슨 색이야? 얘랑 얘 중간 색깔이 되겠지? 그래서 분출하는 건 분출은 누가 된다? 안산암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게 된다. 이 얘기는. 되니? 그래서 말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마그마의 형성이. 말로 쓰면. 근데 이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래프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로축이 깊이, 가로축이 온도.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 곡선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지구 내부 온도 변화라고 해서 이걸 지온 곡선이라고 그래. 지온 곡선. 그런데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나와. 그 말은 요 지점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화강암은 녹는다는 거지. 화강암은 자연스럽게 녹아. 근데 얘는 분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분출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은 이렇게 그려져.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은 평상시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안 녹아. 근데 얘가 만약에 물을 먹어. 얘가 물을 먹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 물을 먹어버리면. 즉, 요 방향으로 가는 게 물의 유입인 거지. 물의 유입에 의해서, 즉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요 시점부터 이제 녹기 시작한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 생기는 경우는 요 선이 오른쪽으로 쭉 당겨지는 거야. 그럼 누가 녹아? 화강암이 녹지? 그래서 이때는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 생기는 과정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압력 감소는 요 밑에 있는 이 선을 내가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야. 위로 끄집어 올리면 지하 깊은 곳에 있던 게 지표 근처로 올라왔잖아. 그럼 얘가 받는 압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네. 얘가 받는 압력의 크기가 작아져. 그럼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이 특징과 관련해서 묻는다 이거야. 다시 지금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내용은 선택적 암기가 아니라 필수 암기야 이건. 무조건 다 외워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 우주 파트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좀 약해,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걸 버릴 거야. 그럼 최소한 이건 외워야 돼. 외워서 푸는 문제는 맞춰야 된다. 최소한 외워서 푸는 문제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림은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와 B. A가 지금 어디냐? 여기 열점이지. 여기 열점이야. 여기는 뭐야? 섭입이지. 그럼 섭입이 일어나는 지역은 마그마 형성 두 가지 나온다고 했어. 물의 유입과 온도 상승으로 생기는 거 있다 그랬지? 근데 열점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압력, 감소밖에 없다. 그럼 지금 주어진 거 보니까 하나만 나온 게 나잖아. 여기가 어디? 여기가 A 지역 얘기하는 거지. A 지역. 근데 얘는 지금 두 종류 나왔잖아. 여기는 B 지역이 될 거야. 근데 물의 공급이라 그랬잖아. 물의 공급으로 생기는 뭐야? 현무암질이지. 근데 온도 상승으로 생기면 유문암질이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는 압력, 감소 이렇게 막 생긴데 압력, 감소. 기억. SiO2 함량이 높다 이 말은 밝은 색깔 누구냐 이거니까 니은이지. 유문암이 밝은 색깔 돌이지. 그럼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틀렸지. 현무암질이 더 어둡다. 자, 니은. 압력 감소는 디귿에 해당한다. 맞고. 디귿.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이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유문암이 생겼는데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겼는데 얘가 밖으로 안 나오고 그냥 지하에서 식어버려.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화강암이 된다.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자, 또 가서 문제 볼게. 3번. 3번 보면 자, A에서 A 플라임 볼게요. 얘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 생긴 거지. A에서 A 플라임. 자, B에서 B 플라임은 압력 감소로 마그마 생긴 거고, C에서 C 플라임은 물의 유입으로 생긴 거지. 또 하나. 얘는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 곡선이고, 얘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이 된다, 그지? 됐어? 근데 여기 어디? 여기 어디야? 열점이지? 열점이니까 여기는 B에서 B 플라임으로 마그마 생기는 거고, 여기는 섭입이잖아. 그럼 여기는 A에서 A 플라임도 있고 C에서 C 플라임도 있다 이거지. 됐니? 지금 풀면서 봐봐. 그냥 기출만 정확하게 풀고 기출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30점 후반대까지 나온다. 그럼 그 이상의 점수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응용력,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응용력,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야 되고 30점 중후반은 기출만 풀어도 충분히 나온다. 기출만 정확하게 다 기억해. 기출만. 자, 기억 볼게. 가에서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 곡선 누구야? 기억과 니은이지. 기억과 니은. 자, 니은.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아니지. 섭입형에서 분출되는 마그마 뭐라고? 분출은 안산암질이라고 했지. 분출은 안산암질. 틀렸고. 자, 디귿.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 어디? 열정. 여기는 어떤 과정? B에서 B 플라임이지. B에서 B 플라임으로 생긴다 이거지. 그럼 C에서 C 플라임이니까 틀렸네. 그래서 뭐 기억 하나 맞지? 기억 하나 맞다 이거지. 1번이 되겠다. 1번. 자, 4번. 4번은 뭐냐면 일단 음양측신법이지. 음양측신법. 물이 있는데 내가 배 타고 나갔어.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여기다 전파를 빵 쐈단 말이야. 그럼 전파가 딱 맞고 되돌아올 거 아니야? 요 시간을 측정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얘 수심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얘 뭐야? 얘 수심은 전파 속도에다가 얼마? 왕복 시간. 근데 이게 왕복 시간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다 이거지. 2분의 1 곱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저 지형을 구할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수심에서 어떤 수심이 중요했냐면 수심이 6,000m 이상 나와. 그럼 무조건 뭐다? 해부다. 6,000m 이상 나오면 무조건 해부다. 다만 예외는 있지. 예외는 있어. 단 뭐가 빠져야 돼? 단 대서양 제외. 대서양은 제외돼야 된다. 대서양은 제외돼야 된다. 왜? 대서양은 해부가 없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게 나와도 대서양이라고 말 나오면 그건 해부 아닌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이게 다니까 별 내용은 없다.
그럼 얘 봐봐. 얘 10초잖아. 얘 10초야. 그럼 얘 깊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1500이지. 얼마예요? 7500이네. 7500. 7500. 기억. 기억은 수심에 비례한다. 맞지?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왕복 시간이 길 거니까. 자, 니은은 15,000 아니 7,500이지. 7,500. 7,500. 자, 디귿. P2는 해구다. 아니잖아. 해구 제일 깊은 데라고. 어디라고? P4. 얘가 해구다. 얘가 해구다. 그래서 1번. 자, 근데 전에 나왔던 문제 볼게. 자, 표는 A와 B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음향 측식을 한 자료래. A와 B에는 하나는 해령이고 하나는 해구래. 근데 해구가 몇 미터라고? 6,000m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럼 6,000m 이상 나오려면 왕복 시간이 최소 몇 초 이상 나와야 돼? 최소 몇 초 이상? 8초 이상. 8초 이상이면 되잖아. 그치? 그럼 8초 이상 가는 애가 누구야? B네? 얘 지금 9.4초. 9.4초. 그럼 얘 해보네. 그럼 여기가 해령이 되겠다. 해령이 되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제일 얕아. 그럼 여기가 해령 근처지. 해령은 이렇게 생겨 있는 거니까 보통 여기가 제일 얕으니까 여기가 해령 근처다 이거고, 얘는 여기가 해구겠네. B2 여기가 해구 있는 지점일 것이다 이거야. 기억. A 해역에는 수렴형 경계 아니지. A는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지. 발산형 경계. 자, B는 B 해역에서 수심이 7,000m. 7,000m 되려면 왕복 시간이 최소한 몇 초야? 7,000m 되려면. 7,000m 되려면 2분의 1에다가 T에다가 얼마? 1,500인데 이게 7,000 나와야 된다. 2개. 그럼 2 곱하면 140. 15분의 100 나와야지. 그죠? 그럼 얼마 나오겠지? 몇 초 나올 건데, 자, 얘 9.4초잖아. 그럼 얘 수심 구해보자고. 만나면 4.7 곱하기 1,500 이잖아. 얼만큼이지? 그럼 얘는 6,350이다. 6,007, 7으로 100. 얘 얼마 나오지? 150에다가 47. 0, 3, 0, 0, 26, 7,050m. 7,050m 나오지? 그러니까 7,000m보다 깊은 지점 있네. 7,050m 나왔으니까. 디귿.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그러면 해령이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럼 해령이 있는 데가 어디다? A 해역이다. 그럼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맞네. 됐니? 그래서 아니요. 많다가 아니라 어리다. 해령이 있으니까. 그럼 A 해역이 B 해역보다 어리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 니은 하나만 2번이 되는 거지. 2번 니은 하나 맞고. 자, 5번. 자, 5번은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 어느 해역에서 0에서 200m 해수의 특성을 그리고 A 시기와 B 시기에 각각 측정하여 수온 염분도에 나타난 것이다. A와 B는 2월과 8월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건데, 여기다. 8. 표층수온은 누가 결정하냐면 태양에너지가 결정한다. 태양빛이 많이 비치면 표층수온은 높을 거고, 태양빛이 조금 비치면 표층수온은 낮을 거야. 그래서 표층수온은 기본적으로 위도하고 반비례해. 고위도에 있는 물은 찬물이고 저위도에 있는 물은 따뜻한 물이 될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걸 계절별로 얘기하면 여름은 표층수온이 높을 거고 겨울은 표층수온이 낮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얘 보면 0m 여기가 A가 B보다 표층수온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8월이 되고 이게 2월이 된다 이거야. 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북반구니까 8월이 여름인 거야. 만약에 문제상에서 남반구라고 얘기하면 A가 뭐가 되니? 2월이 돼야 된다. 남반구는 2월이 여름이니까 북반구랑 계절 반대여서. 자, 두 번째. 수온은 저렇게 결정했고, 두 번째. 해수의 성질에서 해수의 밀도인데, 해수의 밀도는 누구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해수의 수온과 염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수의 밀도가 크려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온도 높은 거랑 낮은 거 중에 누가 무겁다고?
낮은 게 무겁다고. 수온이 낮을수록 무겁다. 두 번째, 염분이 쉽게 생각하면 염분이 뭐야? 소금이지, 소금. 소금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소금이 많이 녹은 물이 있고 소금이 안 녹은 물이 있어. 누가 무겁겠니? 소금이 녹은 물이 있고 안 녹은 물이 있어. 누가 무겁겠어? 뭐라도 녹인 게 무겁겠지. 그렇잖아. 염분이 높을수록 커진다. 염분이 높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가로축을 염분, 세로축을 수온. 근데 아래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게 밀도가 큰 거니까 이 방향이 밀도 증가 방향이 되는 거잖아. 둘의 합력 방향으로. 됐어? 이런 그래프를 TS도 내지는 수온 염분 분포도다 이렇게 부르겠다. 수온 염분 분포도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자, 그 상태에서 볼게.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지고 있잖아. 지금 얘 보면. 그럼 얘는 밀도 증가 방향이 이 방향이다 이거지? 이 방향이다. 그런데 정중앙으로 안 나오고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잖아. 왜 그러냐면 수온과 염분이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지 않아서 그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수온과 염분이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는 보니까 수온 쪽으로 쏠려 있지? 그 말은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염분보다는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수온이 더 컸다는 얘기야. 이 지역은. 기억. 이 해수의 밀도는 표층이 깊이 200m보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밀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표층이 200m보다 작아야 되지. 니은 B는 2월이다. 맞네? 디귿 수온만을 고려할게. 자, 용전생소. 기체 용해도잖아. 기체 용해도. 기체는 언제 잘 녹냐?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는다. 수온이 낮을 때 잘 녹아. 그리고 수압이 높을수록 잘 녹는다. 이거는 수압이 높을수록 잘 녹는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콜라가 더 맛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맛있는 콜라. 콜라가 맛있으려면 탄산기가 안 빠져야 되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야 더 맛있다는 거잖아. 톡 쏘는 맛이 있어. 뜨거운 콜라랑 찬 콜라 중에 차가운 게 톡 쏘는 거야. 걔가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캔 콜라 기준으로 보면 캔을 까는 것과 안 까는 것 중에는 안 까는 것. 수압이 더 세다고 막혀 있어. 그러니까 자 얘는 지금 기체 용해도를 수온만 보겠대. 수온 누가 낮아? B가 낮아. 그럼 기체 용해도는 B가 더 커야 되지. A보다. A보다. 그러면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 산소 기체 용해도는 A가 B보다 어떻다? 작다. 맞네. 온도 높으니까. 그래서 4번 니은디귿. 4번 니은디귿. 자, 그 밑에 문제 보자고. 자, 밑에 문제 보면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얘는 뭐라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A시기와 B시기에 각각 측정한 깊이 0에서 200m 해수의 특성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냈대. 이게 어느 시기인지는 안 줬다. 일단 문제에서. 첫 번째. A시기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얘도 어찌됐든 간에 아래가 수온이 낮아지는 방향이고 오른쪽이 염분이 높아지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밀도가 커지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 지역도 역시 밀도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커졌다고. 그래서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수의 밀도는 증가한다. 맞지? 정도의 차이는 있어. 자, 니은. 수온만을 교류할 때 똑같은 얘기야. 기체 용해도 물어봤잖아. 언제 크다고? 수온이 낮을수록 크다고. 그럼 A하고 B 중에 수온 낮은 데가 어디야? B 지역이네. 그러면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틀렸네. B가 더 커야 된다 이거지. 세 번째, 디귿. 혼합층의 두께인데 이건 뭐냐면 수건의 층상구조. 수건의 층상구조 얘기하는 건데 자,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깊이야. 깊이 들어가면 따라 수온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빛이 비추는 양이 점점 줄지. 안으로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야 된다? 이렇게 낮아져야 정상이다 이거지. 온도는 점점 낮아질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태양빛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지역이 나타나게 보통 1000m인데 그때부터 온도가 일정할 거야. 그런데 어느 지역을 조사했더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어떤 지역을 조사했더니
어떤 식으로 조사했더니 그 말은 온도가 높았어야 되는 지점이 온도가 낮아졌대. 온도가 낮아야 되는 지점이 온도가 높아졌대. 그럼 물이 위하고 아래하고 온도가 같아졌잖아. 높은 데를 낮췄고 낮은 걸 높여놨잖아.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물을 섞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였다고? 혼합층이야. 이거 혼합층이었다 이거야? 혼합층. 그 말은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다 이거지. 수온이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한다. 그럼 자연에서 물을 섞어주는 애가 누구다? 바람이다. 그래서 얘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나타난다 이거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두 번째, 해수의 물리량이 변하는 층을 약층이라고 한다. 해수의 물리량이 변하는 데를 약층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물리량이 변하고 있다? 수온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얘를 수온, 약층이라고 한다. 여기를 수온, 약층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제가 수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태양빛을 못 받아서지? 그럼 얘는 누구 때문이야? 얘는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이거지. 태양 에너지. 자, 마지막 이 지역은 아무것도 영향 안 받는 여기는 심해층이다 이거. 심해층.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디귿 보면 혼합층이 두껍다 이 말은 수온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층이 누구니? 이거잖아. 누구야? 얘지? 얘 지금 수온 안 변하지? 여기 수온 일정하잖아. 얘는 시작부터 수온 막 변하고 있다. 시작부터. 그럼 얘는 시작부터 수온 약층인데 여기는 혼합층이 있다. 이 얘기네. 혼합층이 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두껍다. 틀렸네. 그래서 1번이 되겠네. 1번. 그니? 1번. 자, 6번. 6번. 항상 나온다. 온대적이야.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온대저기압을 보면 온대저기압. 네. 자, 온대저기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잖아.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생겨 있다. 그럼 여기가 한랭이고 여기가 온난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 자연은 항상 무슨 상태 유지한다고?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거잖아. 그러면 공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덜 갖고 있는 거야? 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공기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럼 공기를 주변한테 받아야 돼? 뱉어야 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압으로는 바람이 들어갈 거야. 공기. 없으니까 공급을 받을 거야. 근데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어느 방향 들어가? 시계 반대 방향 들어간다고. 근데 항상 전선, 이렇게 전선은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드는 경계선인데 이 전선을 경계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리량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즉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물리량이 변해. 뭐 온도, 압력, 그리고 풍향, 그리고 강수현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한다고. 저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물리량이 변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바람이 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로 끊어져서 그려져야 된다 이거지. 전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난전선 앞에는 남동풍, 뒤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 여기는 북동풍이 분다 이거지. 그리고 온난전선은 앞쪽에 찬 공기가 있고 뒤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지. 따뜻한 공기를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온난전선 옆모습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여기가 온난전선이고 어떻게 여기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타고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쪽에서는 찬 공기가 무거우니까 내려오고 있다. 근데 천천히 올라간다 이거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빠르게 가지 않는다. 천천히 간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랬을 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 여기는 전선이 되는 거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 여기는 뭐가 된다? 전선면이 되는 거라고. 전선면. 됐니? 전선면. 자, 다시 여기 얘는 뒤쪽에 찬 공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앞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다. 그래서 한랭전선은 옆에서 보면 전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되어 있냐? 찬 공기가 중력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빠르게 들어간다고.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얘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빠르게 타고 올라간다 이거야. 따뜻한 공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럼 얘도 역시 여기가 전선면이잖아. 그러니까 전선면은 항상 누구 위에 있냐? 찬 공기 위에 있다. 전선면은 항상 찬 공기 위에 위치한다 이거야. 됐니?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전선면 있고 여기에 전선면 있을 거 아니야. 찬 공기 있는 쪽에. 됐지?
볼게. 자, 표는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통과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T1에서 T5 시기에 6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기상 요소를 그림은 이 중 어느 한 시각의 지상 1기도의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중 온난이나 한랭이 하나 지나갔잖아. 그럼 바람 봐봐. 남서에서 북서 계열로 바뀌었잖아. 그럼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잖아. 누가 지나갔다? 한랭이 지나갔다. 그럼 지나간 시점은 이때겠네.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으니까 이 시점이 바뀌었을 거다. 그럼 현재 이 그림은 T1에서 T5까지 중에 언제야? T5. 한랭 이미 지나갔으니까 T5를 의미한다 그러지. T5. 그래서 기억. T1에서 T2 사이에 전선이 통과했다. 아니지. 4에서 5 사이에 통과했다 그러지. 4에서 5 사이. 니은. P의 기호는 T1일 때. T1일 때가 T5일 때. 봐. 얘는 뒤에 찬 공기가 있고 앞에 따뜻한 공기가 있다고. 그럼 온도가 낮아지는 건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잖아. 그럼 언제야? 한랭 전선이 지나갔을 때. 언제? T5. 이때. 이때가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 5보다 높다. 틀렸다는 거지. 아, 맞다는 거지. 5가 지나간 상황이니까. 지나가고 나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자, 지금 T2일 때 P의 상공에는 전선면. 전선면 어디 있다고 항상? 찬 공기. 찬 공기 쪽에 있다고. 뭔지? T5에 있는 거지. 이때 있다. T2는 얘가 통과하기 전 상황이니까.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자, 10번 똑같아. 10번 되지. 밑에 6번. 얘 똑같아. 봐라.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지? 그럼 누가 지나갔다고? 한랭 전선이 지나갔다고. 한랭 전선 지나가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졌잖아. 근데 비가 온다. 한랭 전선이 있으면 비가 오는데 무슨 비가 와? 소나비가 오지? 왜? 이때는 적운형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지. 기억. T1일 때 A 상공의 전선면은 어디 있다고? 찬 공기 있는 쪽에 있다고. 지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T2식에 있는 거지. 자, 니은 1에서 2 사이에 A에는 적운형 그룹. 그러네. 한랭전선 적운형 갖고 있으니까. 지금 1에서 2 동안 A에서 풍향은 자, 남서풍 1번, 북서풍 2번 어떻게 바뀌었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지? 풍향의 변화는 시계 방향이 변한다. 시계 방향이 변한다. 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된다. 니은, 디귿 4번. 됐니? 7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